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밭작물 들어갑니다. 자, 수학감소 보장 밭작물이죠.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밭작물 해야 하는 게 수학감소 보장이 있고요. 수학감소 밭작물. 그리고 농금원 이론서는 이제 인삼과 더불어서 수학감소 생산비 노지가 묶여 있는데 우리는 농업 수입 보장을 먼저 할 겁니다. 수입 보장 또는 수입 안정 보장. 네. 수학 감소하고 수입 보장 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세요. 이유는 내용이 다 겹쳐요. 네. 같이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비 보장을 할 거예요. 생산비 보장 노지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작물 버섯을 할 겁니다.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묶어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네. 이거 끝나고 나면 시설. 우리 이제 시설이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시설 종합. 해서 가축재보험에 있는 축사까지 다룰 거고요. 그리고 가축 할 거예요. 네. 출제 비중이 꽤 높은 파트들이죠. 밭작물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러분 논작물부터는 쭉 시설작물 버섯까지 어렵지 않아요. 네. 인삼도 어려운 건 없었잖아요. 그쵸? 약간 여러분 공부가 진행되시면 조금 이거 이상한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 인삼 PU를 우리가 다 농금원 이론서에 다 반영하지 못한 것뿐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시설작물 버섯까지도 어려운 내용 없어요.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이제부터는 암기와의 싸움입니다. 암기. 그러면 자 어떤 분은 물론 이제 암기는 시험 직전에 한 달 정도 전 시험 딱 앞두고 한 달 정도 전은요. 여러분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만의 내가 부족한 부분 채우고 암기 집중하고 그때는 막 새로운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미 다 정리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신 거를 그때 집중적으로 암기하시는 분. 그다음에 어떤 분은 한 달 앞두고 그제서야 막 정리하시는 분. 어느 분이 합격하실까요? 네. 암기 파트가 많이 나올까요? 네. 일단 1과목에서 5점짜리 5문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2과목에서도 5점짜리 5문제 나오잖아요. 자, 어떤 해는 1과목 5점짜리 5문제가 전부 다 단답형. 이거 몇 점이에요, 여러분? 25점이에요. 1점 차이로 등락 합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과목의 5점짜리는 대부분 단순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단답형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출제 비중이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15점짜리 통서술형 문제가 1과목에서 나오기도 해요. 즉 이거 득점 못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맞는다 가정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나온다면 25점 적어도 1, 2과목 합쳐가지고 네. 그래서 미리미리 정리 싹 해 놓으시고 그런데 이제 일부 수치들은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지만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매해 바뀌는 것들. 네. 그런 거는 매번 새로운 농금원 이론서 나오면 여러분께서 전에 공부하셨던 거 있고 또는 교재에 있는 것도 교재 출간 시점에 따라서 그게 반영돼 있고 안 돼 있고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시험 직전에 시험 당에 그 농금원 이론서를 확인해 보시는 습관. 네. 자, 그러면 수학감소 보장 밭작물 들어가 보죠. 네. 일단 보험의 목적, 품목이 많아요. 네. 품목이 이거 저절로 암기 되시죠, 저절로 암기 되시는데 25년도 11회 기준으로 수박 노지 수박이죠. 저쪽 시설작물 쪽 가시면 그쪽에도 시설집에 수박이 있어요. 그거 말고 이제 노지 수박.
이건 다 노지작물입니다, 여러분. 네. 추가 예정입니다. 네. 추가 예정.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네. 추가 확정됐다 보시면 되세요. 이제 다만 수박과 관련된 내용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라든지 제가 미리 여기 써놓긴 했지만 또 이 과목에 가서 수박은 어떻게 수확량 조사를 하는지 뭐 지금 대략적으로는 이제 나와 있지만 그런 건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네. 수박이 추가되는구나. 자, 감자가 3개네요. 감자. 봄, 고랭지가 여름이죠. 네. 그다음에 가을. 그리고 옥수수가 이제 사료용 옥수수가 포함이라 되어 있는데 사료용 옥수수는 우리 논작물에서 조사료용 벼 했듯이 생산비 보장이에요. 네. 생산비 보장인데 농구원 이론서에는 수확감소 보장으로 떡하니 되어 있죠. 네. 그렇구나. 좋습니다. 차 품목도 있고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험금 계산하실 때 조금 특이한 품목들은 일단 감자, 병충해를 보장하죠. 그 다음에 특이한 품목들 차 품목. 차는 24년도에 인수 관련 수확량, 평년 수확량에도 좀 큰 변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옥수수, 수확감소 보장, 그 다음에 농업 수입 보장 밭작물에서 가장 튀는 녀석이 옥수수라 보시면 됩니다. 옥수수가 농업 수입 안정보장이 25년도 11일 기준으로 추가 예정입니다. 지금 강의 촬영하는 시점이 아직 농구먼 이론서가 나오지 않은 시점인데 논작물의 보리도 그쪽에 추가될 예정이고요. 자, 품목은 저절로 암기되실 거고 보상하는 재해 볼까요? 종합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자조화. 자연재해 정의 아직도 암기 안 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네. 감자들만 병충해를 보장합니다. 자, 그러면 병충해를 보장하는 거 농작물 품목 뭐 있죠? 뭐 보통약관, 특별약관 관계없이 전부 다 복숭아 있고요. 네. 복숭아는 하나만 보장하죠. 세균, 구멍병 하나. 네. 그다음에 벼 있고요. 네. 벼는 몇 개요? 7개. 병충해병 암기는 당연하죠. 그리고 세균, 구멍병과 벼에 보상하는 병해충 7종은 농구먼 이론서 24년도 거 보시면 증상까지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감자 나옵니다. 감자 3개니까 복수형으로. 그리고 저쪽 생산비 보장에 가시면 고추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벼만 특약이고 나머지는 다 보통 약관.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몇 개 안 되니까요, 뭐. 그쵸? 네. 감자부터는,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벼와 감자, 고추, 뭐, 복숭아에 뭐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병해와 충해로 구분돼 있죠. 네. 24년도부터 그 내용이 실렸어요. 나올 수 있잖아요. 병해를 쓰세요. 사실 이게 객관식이라면 무슨 병 들어간 병해죠, 뭐. 네. 근데 우리 서술형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1과목에 5점짜리 감자에 보상하는 병충해 중 병해 5개를 쓰세요.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더 어렵게 나와요. 저처럼 좀 마음껏 나쁜 사람은 출제를 감자와 고추에 보상하는 병해충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보상하는 병충해 중 공통적인 것을 쓰세요. 네, 다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지금은 병해와 충해로 나눠 있지만 이렇게 많은 병충해들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뉘어 있어요.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일으키냐에 따라서겠죠.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감자와 고추의 병충해 중 뭐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쓰세요. 이런 거. 아니면 보기를 주고 2등급에 해당하는 병해충이 아닌 것을 쓰세요.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나올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충해 보상하니까 손해, 병충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수확량 감소가 있다면 병충해 감수량, 복숭아처럼 보상해줘야 되겠죠? 그때 병충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자, 1등급은 90%를 인정해주고 70, 50%를 인정해줘요. 이렇게 등급별로. 고추는 이제 20%씩 더 다운됩니다. 70, 50, 30%. 다 아는데, 다른 건 다 계산할 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물음병이 몇 등급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몇 등급인지 알 수 없으면 계산 못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감자 보험금을 못 구하는 거예요. 네,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는 자꾸 나와요. 자꾸 나오니까 또 볼게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벌써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감자는 제외되는 게 있겠네요. 개수통원 부시개해 전 기본 9종이죠. 이제 11회부터는 기본 10종이 될 것 같은데 생 추가해서 네. 그중에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해서 감자는 제외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볼게요. 이거 이제 다 이 정도는 네, 지금 몇 번째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뭐죠? 딱 떠올려 보세요. 발음해 보세요. 겉으로. 사실 여러분 눈으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발음해 보시고 써보시고. 네. 계약자, 피보험자, 계피 대저죠. 대리인까지. 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수학기에 자, 대리인은 수학 안 한다 그랬죠?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감자 제외. 고추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이나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하우스 부대 시설 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한 손해. 계약 체결 시점 현재. 네. 일단은 해볼게요. 네.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한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네. 그건 이제 보험의 우연성 네.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고 사실 포인트는 되잖아요. 네. 보상하는 재해. 위에서 보상하기로 한 거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기 적혀준 거는 이런 건 아무따 말씀드리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건 분쟁거리가 안 된다. 무조건 보상 안 한다. 중요한 건 위에서 보상하기로 한 거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쟁 내란 쭉쭉쭉 나가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밭작물이잖아요. 밭작물. 지금 품목을 보셨지만 마늘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저장 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게 들어갑니다. 밭작물은. 저장에 관한 게 들어가야죠.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건조, 유통 과정 중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밭작물. 네. 그리고 이제 25년도부터 모든 품목의 약관에 추가되어 있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생리장해. 우리가 24년도 12월 31일까지 확정된 약관으로 25년도 11회 시험이 치러져요. 여기에서 다른 거는 다 이 생리장해에 들어가는데 지금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적종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뭐 또 심오한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농금원 이론서를 만약에 제가 펴낸다면 이거 사실 반영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종에도 반영을 하겠지만 철저하게 약관을 따르거든요. 그러면 적종에는 반영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또 한번 체크. 반영이 안 돼 있다 해도 뭐 심오한 거 아니다. 네. 자, 두 문자. 개수통원 보시개해 전 저생이 들어옵니다. 저생. 자, 저기에서 제가 좀 지우고 이 개.
잠깐 하려다 멈칫거렸었죠.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기상청에서 발령한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그럼 당연히 이제 보상할 수가 없겠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들어가는데, 밭작물은 거기에 농금원 이론서 보시면 괄호하고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밭작물은 뭐 정식하거나 파종할 거 아니에요. 그쵸? 계약 체결 시점 현재 해놓고 괄호해놓고 정식 또는 파종 시점 그 이후 이때도 들어가 있어요. 정식 파종 시점에도 이게 해당이 된다. 정식하거나 계약 체결은 이미 했는데 정식하거나 파종할 때 이게 기상청에서 발령한 기상특보 어쩌고저쩌고 나와도 보상하지 않는다. 네. 그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밭작물의 특징만 보시면 되고, 보험 기간 보겠습니다. 보험 기간. 일단은 여기 정리된 보험 기간은요. 참 뭐 암기하셔야죠 뭐. 네. 말씀드리기조차 좀 죄송스러운데 암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보험 기간은 어디선가는 나옵니다. 어디선가는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저쪽 생산비 노지 밭작물 보험 기간과 관련, 거긴 또 보험 기간의 날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보시면 보장 종기도 나오지만 정식 파종 한계일이 품목마다 다 있거든요. 차라리 수확감소 보장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 같은 걸 시험 전에 하시고 헷갈리는 걸 수확감소 보장, 농업 수입 보장, 품목이 겹치거든요. 그건 지금 해두세요. 네. 자, 여기 있는 순서는 보장 종기 순서예요. 수확감소 보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장 종기가 빠른 것들 순서, 그런 것도 참고 삼아 보시고, 저하고는 중요한 부분만 일단 볼게요. 중요한 부분. 우리는 보험 기간에서 뭘 유추할 수 있었죠? 보험금 종류, 그렇죠? 보험금 이걸 보장하니까 보장 기간이 있고 그 보장 기간에 사고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유난히 칸이 많은 게 있네요. 일단 양배추 다시 정식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벼에 제2항 재직파 비슷한 거예요. 네.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 면적이 있어요. 다시 정식해요. 오케이, 재정식 보험금. 양배추 밭작물 중에 재정식 해당하는 거는 수확감소 수입보장에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늘 볼까요? 마늘 재파종. 마늘은 파종 품목인가 봐요. 네, 파종. 네. 똑같아요.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있으면, 자, 이때는 면적 피해율이 아니에요. 피해 면적이 아니라 기본은 3만 주, 1000제곱미터당 3만 주가 돼야 되는데 3만 주가 안 되는 경우에 보상하는 재해로 보장하겠다. 자, 이게 조금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재파종 보장에. 네. 어쨌든 지금 보험 기간만 하니까. 재파종은 수확감소 수입보장에서는 마늘 두 보장 다 되거든요. 물론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할 수 있고요. 그런 건 이제 수입보장에서 말씀드리고, 마늘이 유일해요. 마늘 유일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마늘은 재파종 보장하는 게 피해 면적이 있어서 보장하는 게 아니고, 기본 1000제곱미터 10아르당 3만 주는 돼야 되는데 이게 표준이래요. 근데 3만 주보다 안 되면 보상하는 재해로 보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살짝 변경이 있더라. 그 변경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생산비 보장 노지 쪽으로 가잖아요. 여기에도 재파종이 있어요. 재정식이 있고. 11회 시험부터 생산비 노지 전체 품목이 재파종, 파종작물은, 정식작물은 재정식을 다 보장하는데, 그때의 재파종, 생산비 노지의 재파종은 이런 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면적 피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정식 보장처럼.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자, 수확감소 수입보장, 양배추, 마늘 둘 다 대상 품목인데 재정식 재파종 두 보장 방식엔 유일하게 있고, 생산비 노지로 넘어가면
모든 보장, 모든 품목이 재정식 또는 재파종에 속하는데 그때는 전부 다 면적 피해율, 재파종이든 재정식이든 3만 주 기준으로 피해가 있을 경우 보장하는 거, 즉 면적 피해를 기준,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거, 마늘 재파종 구분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들. 이거 빼놓고는 대부분의 작물이 일단 경작불능 보장하고요. 경작불능 우리 복분자도 했었고 논작물도 했었죠.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면 보장하는 거.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보험금이 수확감소 보험금이죠. 뭐 수확감소 보장. 자, 대부분의 품목이 경작불능과 수확감소는 기본으로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대부분의 품목이라 말씀드리죠. 네. 일단 볼게요. 감자들 경작불능 수확감소, 수박 경작불능 수확감소. 자, 옥수수 지금 사료용 옥수수 말고요. 그냥 옥수수 경작불능 수확감소. 자, 사료용 옥수수는 조사료용 볕처럼 경작불능만 해당합니다. 여기 사료용 옥수수는 수확감소 해당 안 되고요. 수확감소 보장 아니라 말씀드렸죠. 자, 고구마 경작불능 수확감소. 감자들은 똑같고요. 콩팥 경작불능 수확감소. 가을 감자 경작불능 수확감소. 품목이 많기도 하네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AB 안 쓴 거 여기 나오네요. 차는 B만 있어요. 경작불능 해당 안 됩니다. 경작불능. 네. 지금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분이 이제 각각 암기하시고, 네. 지금 저하고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 차, 경작불능, 미해당. 차는 오로지 수확감소예요. 그러면 사료용 옥수수는 오로지 경작불능만. 차는 경작불능 없는 유일한 품목. 네. 수확감소만. 자, 그렇게 보장. 그러면 이제 마늘하고 양배추는 A, B 더하기 하나 더 있는 거죠? 여기에 C라고 표현한다면 재파종, 재정식.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볼 거.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까요? 네. 재정식 보장. 다시 정식을 하면 재배하는데 문제가 없는 기한 내에 다시 정식해야 되겠죠? 제이항 재직파 같은 경우도 2항 한개일 안에, 네, 7월 31일 안에, 네, 했어야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재정식 완료일이 있습니다. 네. 판매년도 10월 15일까지. 자, 그럼 마늘 재파종 보장은요, 여기도 웬만하면 재파종 완료일 써주면 좋은데 그렇게 없고 그냥 10월 31일까지. 네. 자, 그리고 양배추는 정식 완료일을 규정해 놨어요. 네. 9월 30일 초과하면 안 된대요. 9월 30일 이전에 해라. 이후에 하면 안 된다. 이거 인수제한으로도 들어갑니다. 정식 완료일. 네. 다른 거는 이렇게 날짜가 뭐 재정식, 뭐 보장 종기, 보장 시기는 있어도 이렇게 정식 완료일이 이제 얼마입니다, 언제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는 수확감소 수입 보장 중에서 양배추하고 이제 신규로 추가된 수박만 있습니다. 네. 그다음 위에서부터 차례로 볼게요. 그다음에 경작불능 같은 경우는 보장 종기는 다 똑같아요. 수확 개시 시점. 네. 수확 개시 시점. 수확 개시 경작불능 시점. 네. 수확 개시 시점 쭉 가다가 어디 겠어요? 네,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비하고 똑같죠.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비 오로지 경작불능만 판매년도 8월 31일까지. 조사료용비 할 때 제가 사료용 옥수수랑 거의 같다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경작불능 보장, 수확 개시 시점 가다가 또 특이한 거, 자, 종실비대기. 콩하고 팥. 우리 저기 조곡.
출수기였죠. 경작불능이 보장 종기가. 네. 그래서 출수. 근데 제가 막 치읓 70% 시점 출수기의 정의 그 괄호 나온 거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출수 용어의 정의 지금 또 뭔 얘기 하시지 마시고 출수 용어의 정의와 출수기 용어의 정의. 네. 거기서 다른 거는 제가 다 50%인데 출수기만 70% 이상 출수한 시점 치읓 말씀드린 거. 자, 종실 비대기는 또 용어의 정의 이제 하셔야 되겠죠. 교재에 있네요. 두류의 꼬투리 형성기. 네. 그리고 또 수학기 시점. 자, 그러면 경작불능 보장에서 보장 종기는 기본적으로 수학기 시점. 근데 얘가 또 저쪽 생산비 노지로 가잖아요. 또 뭐 최초 수학 시점, 또 수학 직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같은 의미로 보시고. 근데 경작불능 보장 종기가 다른 거? 일단 사료용 옥수수, 콩팥. 네. 콩팥이라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하여튼 콩팥. 네. 용어의 정의 신경 쓰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메인이 되는 보장 볼까요? 메인이 되는 거. 수학감소 보장. 수학감소 보장은 다 뭐 수학기 종료 시점이죠. 수학의 감소를 보장하는 거니까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얼만큼 이제 수학이 감소했니? 이걸 보잖아요. 그렇죠? 다 수학감소 보장의 보장 종기 지금 정리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다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양배추는 숫기에 따라 이렇게 아닙니다. 이듬해고요. 네. 그리고 차 특이하죠. 차는 핵차 수학의 종료 시점. 근데 얘가 5월 31일 이듬해 이거 초과할 수 없대요. 다르죠? 네. 그리고 다 수학기 종료 시점 이런 날짜들은 다 암기하시되 여러분 양파하고 마늘은 항상 같이 움직여요. 판매 시기도 비슷하고 보장 종기도 비슷하고. 네. 그 다음에 수학 종료 시점 봄, 고랭지, 가을 감자. 네, 같은 감자지만 잘 구분하시고.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수박. 일단 여러분 수박의 보험 기간 한번 볼게요. 뭐 경작불능이야 뭐 수학기 시점 똑같고요. 양배추처럼 정식 완료일이 보장 개시일이고요. 정식 완료일이 양배추 9월 30 초과 불가 있듯이 5월 31일 초과 불가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B 볼게요. 수박의 B. 정식 완료일 경작불능이든 수학감소든 일단 보장 시기는 다 똑같죠 뭐. 네. 부터 당연히 수학기 종료 시점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수학기 종료 시점은 판매년도 8월 11일 초과할 수 없음. 판매년도 이듬해하고 판매년도도 구분해 놓으세요. 네. 이게 나중에 저쪽 수입 보장에 가시면 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금원 이론서가 약관을 거의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거든요. 네. 약관에 보시면 보장 종기가 수학 개시 시점으로 돼 있어요. 이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봤더니 다른 자료에는 수학기 종료 시점이 돼 있어요.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아니 약관대로 수학 개시 시점이면요. 보세요. 정식 완료일 24시. 근데 여기가 약관대로 수학 개시 시점이면 경작불능과 수학감소가 보장 기간이 같아요. 그럼 뭐하러 둘 다 있어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만큼 경작이 불가능한데 수학감소 보험금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경작불능을 보장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보장기간인데 경작불능도 수학감소도 말이 안 돼요. 약관이 잘못된 걸로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농공원 이론선 거의 컨트롤 V로 그냥 붙여놓기 때문에 네, 우리 한번 체크해보자.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수학감소 보장에서 또 좀 저기한 거, 날짜 특이한 거. 네. 팥 보세요, 팥. 이건 무슨 날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1월 13일.
대부분이 다 말일 기준인데 13일. 여러분 팥은 애매하다. 개념 잡으세요. 애매하다. 왜인지는 이제 나옵니다. 팥은 그냥 뭐든지 애매하다. 어중간하다. 네. 자, 그리고 수확감소 보장 종기에서 가을 감자 볼까요? 네. 가을 감자는 제주 외 지역과 제주 지역으로 나뉩니다. 보장 종기가. 제주 외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아마 농공원 이론서는 제주가 먼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주 외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제주도까지 가는데 15일 더 걸린다 생각하세요. 네. 자, 보장 종기를 한번 봤어요. 보장 시기 한번 볼까요? 보장 시기. 보장 시기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좀 다 지울게요, 여러분. 네. 보장 시기는 양배추 정식 완료일 9월 30 초과 불가. 보장 개시일은 보장 시기, 보장 개시일은 어떤 보장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감자들, 네. 감자들 중에서 봄하고 고랭지, 아이고 고랭지가 아니죠. 네. 봄하고 가을, 네. 아이고. 봄 감자, 가을 감자. 그 다음에 수박 어디 있어요? 수박. 이렇게 빼놓고는 전부 다 계약 체결일 24시부터예요. 경작불능이든 수확감소든. 자, 감자 중에서 봄, 가을만 파종 완료일 24시고 파종 완료일은 언제까지 파종해야 된다 이 한계일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양배추하고 수박은 정식 완료일 24시고 언제까지 정식하세요? 정식한 게일이 있고. 아, 막 정신 없으시죠? 네. 지금 이제 조금 의미 있는 거 중요한 거 한 개만 남겨두고 대충 다 짚어드린 것 같은데 다시 여러분 특징을 잡으세요. 네. A, B 외에 다른 거 보장하는 거 양배추, 마늘. 네. 마늘의 재파종은 저쪽 생산비 노지의 재파종과 다르다라는 거 개념 잡으시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경작불능 수확감소를 보장하는데 두 개를 차 빼고 그쵸? 사료용 옥수수 빼고 사료용 옥수수는 경작불능만 차는 수확감소만 네. 그 다음에 보장 시기는 양배추, 수박 정식 완료일 물론 경과하면 이제 계약체결 24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정식 완료일 한 개일이 각각 있고요. 그리고 감자 중에서 봄하고 가을 파종 완료일 얘는 한 개일 없고 네. 나머지는 이제 계약 체결 24시. 이거 우리 여러분 단답형 나올 때 쓰라고 하면요. 이대로 안 쓰면 채점할 때까지 아니 시험 결과 발표 날 때까지 여러분 수없이 동그라미 했다 X 했다 막 하세요. 네. 그대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판매 개시년도가 보장 종기인 것과 이듬해가 보장 종기인 것 구분하시고 보장 종기 특이한 거 양배추 숫기에 따라 해차 수확 종료 시점 수확감소 보장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박 요거 체크해야 되고요. 네.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 벼하고 경작불능 보장 종기 똑같고 콩하고 팥 종실 비대기 경작불능 보장 종기. 네. 그리고 네 일단 그 정도 보고요. 이제 마늘 한번 볼게요. 마늘을 봤더니 마늘은 뭐 많이 써있죠. 네. 양파 마늘 항상 같이 움직인다 보시고 여기서 보면 무슨 조기파종 보장 여기도 조기파종 보장 특약 조기파종 보장 특약 네. 보통 이제 논하고 밭작물 오면요 특별 약관이 별로 없어요. 논작물도 병해충 보장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수확감소 수입 보장에서도 수입 보장은 해당 안 되고 수확감소에서 마늘 조기파종 특약이 있는데 마늘을 보통 마늘 양파 이제 같이 움직이지만 매년 이제 빠르면 9월 이제 9월도 아니죠. 10월로 보시면 네. 9월에서 11월 이 사이가 판매 시작돼요. 상품 우리 상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에 자 근데 이제 날씨들이 하도
이걸 정해놨을 때랑 많이 달라졌으니까 기후가. 여기보다 일찍 파종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기나 봐요. 마늘 파종 상품. 그러면 일찍 파종을 했는데 판매에 개시되기 전까지는 보험에 못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막 이때 막 무슨 재해들이 있죠? 조금 일찍 파종한다 그러면 뭐 늦여름 태풍도 있을 것이고요. 그쵸? 뭐 아니면 뭐 가뭄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조수해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난리 나죠? 무보장 상태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보통약관 판매 전에 좀 일찍 파종한 거 특약 가입하면 보장해 줄게요. 이 특약이에요. 근데 이 특약은 아무 농가나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제주에서 제주 이제 마늘을 한지형, 난지형으로 나뉘는데 아이고 난지형 마늘 중에 제주 지역에서 남도종 마늘 요걸 재배하는 농가만 가입 가능해요. 나중에 이제 확대될 수도 있겠죠. 현재는 이렇다고요. 제주에서 남도종 마늘을 재배하는데 보통약관 판매 기간보다 좀 일찍 파종했다? 특약 가입하면 보장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특약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보통약관 판매 기간이 되면 이 특약이 보장이 끝나겠죠? 그때부터 보통약관으로 보상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 보통약관 판매를 뭘 중심으로 잡냐면 아까 제가 난지형 마늘과 한지형 마늘이 있다 말씀드렸죠. 한지형 마늘 보통 의성 쪽 얘기합니다. 한지형 마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가 되면 이거로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네. 자, 계약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했어요.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이 딱 되면 요 기간 동안은 특약으로 보장받고 그거 넘어가면 보통약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계약 가입 없이 특약만 가입 안 되죠. 네. 저는 조기 파종만 보장받을 게 이게 안 된다고요. 당연히 보통약관은 가입하는데 일찍 파종한 경우에 보장해 주세요. 요 농지만. 네. 그래서 보장 기간이 이 특약의 보장 기간은 계약 24시부터 한지형 최초 판매 기실 24시. 그러면 보장 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받고 이거 넘어가면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받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장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장 마늘, 재파종, 경작불능, 수확감소가 있는데 재파종과 경작불능이겠죠. 보험 기간 내 3만보다 식물체 주수가 적어졌대요. 오케이, 조기파종, 재파종, 특약보험금, 보장 기간 내, 즉 한지형 마늘 판매 기시 24시 전에 엄청나게 큰 피해가 와서 이제 늦태풍이 왔다 쳐요. 막 다 쓸어갔어요.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의 피해가 왔으면 경작불능 오케이. 수확감소는 왜 안 될까요? 수확감소 왜 안 될까요? 수확기 종료 시점 이듬해 아니 한참 넘어가요. 해 넘어가서 이때 보장 종기예요. 이 기간하고 수확감소하고는 관련이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조기파종 특약으로 가능한 보장은요. 보험금의 종류, 조기파종 재파종과 조기파종 경작불능. 네.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조기파종 특약 보험 기간 있고 특약 가입했으면 보장 시기가 계약체계 24시가 아니라 해당 특약 끝, 그 다음에 보장 개시, 보통약관으로 그 얘기예요. 경작불능도 마찬가지. 보통약관 계약체계 24시부터인데 특약 가입했으면 보통약관으로 넘어오는 시기는 한지형 마늘 판매 개시일, 즉 특약 보장 종료 이후에 보통약관이 개시된다. 그 의미예요. 네. 지금은 그것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보험기관에서 조기파종 특약이 가능한 거, 조기파종 재파종, 조기파종 경작불능. 조기파종 수확감소는 어차피 이듬해 수확 직전 돼서 수확감소 얼만큼 수확이 감소했니? 그걸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니까 그때는 이미 보통약관 기간이에요. 그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보험기관에서 살펴볼 거는 다 했고
여러분이 암기하실 것만 남은 거죠. 뭐. 네.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네. 정리 잘 해놓으셨죠? 네. 이거를 다 각계 격파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보장 시기 특이한 거, 보장 개시 특이한 거, 네. 보장이 하나 더 있는 거, 뭐 이런 거. 네. 자, 가입 금액 보겠습니다. 가입 금액. 가입 수확량, 가입 가격이고요. 수확 감소 보장이잖아요. 그렇죠? 평년 수확량 대비 얼만큼 감소했니? 피해율은 평수비평이죠, 뭐. 평수비평. 감자라면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 있으면 병충해 감소량. 네. 분자가 피해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니까 병충해 감소량을 분자에 추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년 수확량이 수확 감소의 기준이에요. 네,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고 평년에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10% 단위로 선택한 게 가입 수확량. 과수하고 같죠? 네. 자, 옥수수. 25년도 11회 때 옥수수. 이게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 수확 감소에서 말씀드리면 24년도 10회 시험까지 먼 옛날 예적 말고요. 어느 시기부터 10회 시험까지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 산출하지 않았어요. 인수 관련 수확량 받장물 보시면 옥수수 빠져 있어요. 옥수수. 대신 표준 수확량으로 가입했어요. 표준 수확량이 50에서 100 아닙니다. 80에서 130%. 일단 이거 하나 잡으시고. 네. 근데 제가 여기 옥수수 가입 수확량을 25년도 농금원 이론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책에서. 이유는 11회 시험부터 25년도 옥수수가 어디에 추가됐다고요? 수입 안정보장 여기 추가됐어요. 기존에 이제 7품목에서 옥수수하고 맹류의 보리. 여러분 자격증 빨리 따셔야 돼요. 26년도 되면 더 훨씬 많은 품목이 수입 보장에 추가돼요. 이제 정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하면서 이 수입 보장이 지금 우리 수확 감소하지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많이 집중적으로 좀 육성하고 있는 그런 보장 방식 같아요. 일단 현재는 11회 기준으로 옥수수가 추가가 되는데 보리하고 이 수입 안정 보장의 보험금을 구하려면 평년 수확량이 필요해요. 옥수수도 제가 확인해 봤더니 똑같이 평년 수확량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아니 수확 감소 보장에서는 먼 아주 옛날 예적 말고 어느 순간부터 10회까지는 평년을 산출하지 않았다고요. 아예 인수 관련 수확량이 빠져 있어요. 표준으로 한다고요. 근데 이제 11회부터는 옥수수 저쪽 보장 방식에 평년 수확량이 들어와요. 체크. 어떤 식으로 될까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아예 수확 감소 옥수수, 수입 보장 옥수수 성이 다르다고 다른 애로 치는 거죠, 이제. 여기는 그대로 변동 없이. 왜냐면 여기 보험금 산정 방식이 변동이 없거든요, 지금. 네, 수확 감소에서. 수입 보장은 아예 그냥 별도로. 평년 수확량, 옥수수. 근데 지금 여러분 농업 수입 안정 보장에 보시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수확 감소하고 수입 보장 우리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중복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여기는 아예 평년 수확량 내용이 안 실려져 있어요. 왜냐면 수확 감소 보장 그 품목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옥수수 하나 때문에 수입 안정 보장이 평년 수확량, 인수 관련 수확량 내용을 다시 실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예 다른 애로 수확 감소 옥수수, 수입 보장 옥수수 그대로 변동 없이 하고 여기만 평년 수확량을 추가할지 아니면 수확 감소 옥수수도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 것으로 할지 그러면 이제 가입 수확량이 달라지겠죠. 네. 어떤 식으로 될지 알 수 없어요. 25년도에 꼭 확인해 봐야 된다. 옥수수 하여튼 튑니다. 같은 수입 보장에서도 튀어요, 얘는. 네. 그리고 사료용 옥수수 볼게요. 이거는 뭐 조사료용벼 할 때. 조사료용벼.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그러면
이게 500제곱미터면은 500제곱미터에 회사가 총 보장해주는 생산비. 근데 얘는 보험금이 어떻게 되죠? 경작불능만 보장하니까 가입금액 곱하기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 농지의 총 보장 생산비 중에 보험금 지급하는 거네요. 생산비 보장. 똑같죠? 조사료용료하고. 오케이. 넘어가고요. 보험료. 보험료 구성 뭐 이제 여러분 눈 감고도 하시죠 이거. 네.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성 1번 2번 맨날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도 계속 복습하잖아요. 그쵸? 영업, 순, 부가, 지원, 계약자 부담보험료까지. 2는 뭐죠? 계약자 부담보험료에서 차액, 환급보험료. 네. 이 페이지 다시 한번 꼭 가서 보시고. 정부지원보험료는 순에 50. 우리 인삼할 때 이거 지원보험료만 구하는 것도 해봤잖아요. 그쵸? 부가 100 똑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자, 보험료 계산. 가요손 망이에요. 손, 방. 가입금액, 영업료율,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방제시설 할인율. 자, 방제시설은 몇 개 안 돼요. 퍼센트도 각각 5%고요. 자, 근데 여기 방. 차 팔고 고. 차, 팥, 고구마. 그리고 생산비 보장에 고추. 아니죠. 고랭지 감자. 고추가 아니고요. 고랭지 감자. 이 친구들은 방제시설이 없어요. 네. 차 팔고. 다 수학감소 보장입니다. 제가 관수시설하고 지금 잠시 혼동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방제시설 적용하는 거겠죠. 자, 수박의 방제시설은 확인이 필요하다.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이런 건 넘어가고요. 자, 방제시설 할인율. 우리 농구만 이론서 보면 품목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세로로 또 해보고 가로로 또 해보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과수의 방제시설 할인율은요. 몇 년 동안 한 번 바뀌었어요. 한 번.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데 밭작물의 방제시설 할인율은 은근히 신경 쓰이게 좀 이렇게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콩 볼까요? 콩. 자, 배수시설 해놓고 요 내용이 농구먼 이론서 저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두 개가 중복되면 각각이 아니라 5%만 적용한다. 이거 있고요. 네. 그리고 양배추가 뭐가 많네요. 양배추. 관수 있고요. 전기시설물, 방조망, 경음기. 각각. 네. 조수의 방제시설이 많은 거죠. 네. 멧돼지나 고라니 이 친구들이 양배추를 좋아하나 봐요. 그 다음에 감자 중에서는 아까 관수시설 없는 거 차팔고고 미 해당이고요. 그리고 옥수수는 항상 사료용 옥수수 달고 다닌다 생각하세요. 옥수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배추 관수시설을 설치하면 지금 5% 보험료 할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수제한 목적물 가시면 지금 아예 정리해 주세요. 관수시설을 미설치하면 인수제한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 관수 설치해라. 그쵸? 설치 안 하면 인수 안 하고 설치하면 5% 할인해 줄게. 그죠? 자, 보험료 환급. 보험료 환급은 뭐 여러분 우리 이제 A그룹, 기본그룹, B그룹, C그룹, C는 이제 시설작물 버섯 완전히 다른 체계로 환급보험료 계산하는 친구들은 그때 가서 하고 A가 기본이죠. 여기에 속하는 거 논, 수확감소, 밭작물, 수입보장 기본이 뭐죠? B에 없는 거. B는 기본 더하기 하나 있었잖아요. 그쵸?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이거 진짜 막 한 100만 번 하죠, 지금. 네.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 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인삼 같은 거, 인삼 생산비 보장 적종, 또 과수 과실
적종은 거기 하나가 더 추가되죠. 네, 적종편 보시고 해지일과 상관없이 해지일을 기준으로 적착이 확정된 경우에는 네. 그거 빼고는 이제 이거 기본이에요. 그냥 효력 상실, 해지 있을 때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에서 보험금. 영원 아니면 all or nothing이잖아요. 그죠? 책임 있는 특히 이제 계피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무효는 영원. 책임 없는 거는 전액. 그쵸? 나머지는 전부 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 넘어갈게요. 네. 자, 보험금. 보험금부터는 자세히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보험기관.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네. 사실 보험기관하고 관수시설 외에는 지금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험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